공장 얼마에 매매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? 그냥 10억 넘습니다. 그럼 공장에 10억 넘는 거면은 비싼 건가요? 조금 저렴한 곳으로 가면은 제가 봤던 곳들이 한 7억, 8억 뭐 이 정도였고, 좀 근사한 곳 하고 싶다 하면은 거의 다 10억은 넘어갔던 것 같아요. 근데 10억이 누구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. 이게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거라니까. 제가 이 공장을 이렇게 매매했다 하면은 와 진짜 저 인간 돈 많이 벌었구나, 진짜 돈 많이 버신 거 아니에요? 와 진짜 돈 끝내주게 벌었구나, 이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미 한창 이루신 분들은 아마 저를 보면은 아실 거예요. 야 무리했구나, 좀 힘들겠는걸? 이 생각 분명 할 거거든요. 실제로 무리를 많이 하셨나요? 이건 은행 거예요. 공장을 어떻게 생판 제 돈을 다 줘가지고 10억이라니,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돈이 어딨어. 진짜 작은 카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건 절대 제 순수한 자금이다 뭐 이런 거는 절대 없고 은행 거죠. 아무리 은행 거라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뭔가 대출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이 있잖아요. 그런 조건들이 뭔가 해당이 되니까 거기서도 믿고 이제 그래 써 하고 준 거 아니에요. 대출의 조건 같은 네. 거. 대출 썰을 그러면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일단 우리 회사의 매출 자체가 한 달에 당연히 1억은 지금 좀 넘어가고 있어요. 그러면 연으로 따졌을 때 당연히 10억이 좀 넘어가겠죠. 제가 대출을 받을 때 당시는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땡기면 전년도에 성적표를 보거든요. 결국에는 재무제표가, 회사의 재무제표가 우리의 성적표인데, 그거를 보고 은행은 우리가 이만큼 돈을 빌려줬을 때 너가 이자를 갚아낼 수 있느냐,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우리 재무제표를 보자고. 재무제표에서 뭐 10억을 찍었어.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순이익이 있겠죠. 이런 거를 두루두루 보고 우리가 이 돈을 빌려줬을 때 너가 이자를 이만큼을 갚아낼 수 있겠다, 없겠다를 좀 판별을 하는 거죠. 1순위는 무조건 그런 매출과 이익에 따른 대출이 나온다. 어쨌든 캐파가 찼으니까 이동을 하긴 해야 돼. 장소가 너무 모자라. 그러면 공장을 알아봤겠죠. 공장을 알아보면서 부동산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. 몇 달 동안. 김포로 갔다가 어디 경기도 안산으로 갔다가 인천에 어디 갔다가 어디 남동공단 갔다가 다 왔다 갔다를 해요. 그러면서 이 정도 평수와 이 정도 조건과 이거를 두루두루 이제 만족하는 곳들이 있겠죠. 부동산 업자와 이제 은행과 이게 또 컨택을 시켜줍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조금은 젊은 나이에 처음 해본 경험이었는데, 이런 큰 테이블에 은행에서 그래도 급이 좀 있으신 두 분과 부동산 뭐 업자 두 분과 근데 저만 좀 이런 젊은 층이었고,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저의 삼촌뻘 내지는 아버지뻘인 분들과 이 협상 테이블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곳에 앉아요.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.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?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? 딱 보니까 눈치가 좀 그런 거였어요. 은행에서는 우리가 대출을 해줄까 말까, 오케이냐 아니냐, 이거를 판단하는 자리고, 부동산 분들 입장에서는 이 매물을 판매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은행한테 이 사람한테 대출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좀 가운데 역할을 해주는 개념인 거죠. 대출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그만한 실력과 성적표가 있냐, 그게 또 중요한 것 같고, 신용도 당연히 필요하고. 저도 처음에 이제 멍 때렸어요. 이게 무슨 상황이지? 뭘 어떻게 해야 되지? 처음에는 부동산 업자분들이 운을 떼셨어요. 뭐 이렇게 우리는 이 은행과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어필을 막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은행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판단 요소들을 좀 물어보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생각은 어떠냐, 이제 얼마가 필요하냐, 이런 거를 여쭤보시더라고요. 그 얼마가 필요하다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사업 계획서가 있을 거잖아요. 어떤 장비를 살 거다, 어떤 공장에서 어떻게 운용을 할 거니까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애초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거를 사업 계획서로 좀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. 근데 거의 모든 창업자분들이 마찬가지인데 이거보다 많이 필요합니다. 그거보다 많이 필요해요. 제가 카페 오픈했을 때도 항상 플러스 알파였어요. 무조건.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엄청 막 들어가니까. 저도 여기 공장, 이거 뭐 얘기하면 좀 길어지겠다. 뭐 이 정도 필요하다. 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시냐 막 이러면서 하는데, 제가
그 자리에서 좀 들었던 생각은 솔직히 거기 있는 분들에 비하면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. 거의 다 아버지 뻘이고 이런데 제가 아무리 이거 짱구를 굴린다고 한들 그분들은 거의 다 이게 훤히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. 워낙에 경력들도 엄청나신 분들이고 직급도 다들 엄청나신 분들이니까. 그래서 저는 짱구를 굴리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그 자리에서 좀 얘기를 했어요. 저 솔직히 처음에 카페를 시작하고 이렇게 로스팅하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커질 거를 그렇게 예상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해 본 적도 없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상황도 뭐가 뭔지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이 사업하는 게 너무 재밌다. 사람들한테 커피 알려주는 것도 재밌고 우리 원두를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더더더 펼쳐나가고 싶다. 이 꿈을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뭔가 필요한 서류라든지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. 이렇게 좀 그 자리를 했어요. 청년의 뭔가 패기와 열정을 보여주고 있어요. 청년의 패기와 열정. 아들뻘인데 거기서 내가 우리 사업은 이만큼 대단합니다를 어필을 그쵸. 해봤자라고 나는 생각은 하고 오히려 솔직했던 게 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나의 어린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분들은 사실상 거의 재무제표나 그런 실질적인 자료가 더 중요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후순위가 이 대표자의 태도나 얼마나 알고 있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아닐까.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살 때 나라에서 대출의 그 이자를 굉장히 낮게 해주는 곳들, 그런 곳들도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가 그 회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가 판가름이 많이 되거든요. 실제로 그러면 그 기금에서 전화가 와요. 전화를 받아보면 이제 면접이 시작이 돼요. 대표자한테 지금 일하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?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고 급여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고 회사의 운영 그리고 매출이 카페 매출은 얼마 정도가 나오고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제조업은 몇 퍼센트가 나오고 지금 순이익 퍼센트 얼마 됩니까? 마진, 이익률 얼마 됩니까? 이런 거 면접을 다 봐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표자가 그만큼 그 사업체를 관심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느냐가 그분들한테는 좀 조건이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거를 대출을 땡길 때 그만큼 저도 제 업체에 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앞으로의 미래의 어떠한 모습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이 플랜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 서야 되더라고요. 그렇게 돼서 대출이 나오고 한동안 좀 얼떨떨하긴 했죠. 그만큼의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도 너무 궁금해요. 대출을 몇 천만 원은 그냥 진짜 옛날에나 그렇게 카페 오픈할 때나 받았었지 지금은 대출의 단위가 억이 넘어갔고 10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. 주변에서 그러면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혹은 뭐 좀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좀 말리거나 안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너무 도박이다. 빚이 생기니까 리스크를 그만큼 담고 있으니까. 근데 주변에 이제 제가 로스터리를 하는 거니까 로스팅 기업을 하시는 선배님들이나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제 상황이 이렇고 해서 이 정도 대출을 끌어서 이렇게 공장을 좀 매매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거의 다 잘했다, 오케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야 라고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보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이 사업을 하는 거 자체가 내 가치관대로 나아가는 것도 있긴 있지만 주변에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과 선배님들이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해주는 이 힘이 되게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옛날에 카페 작게 할 때 진짜 깡 좋게 은행 가가지고 대출 한번 해달라고 간 적이 있거든요. 그 당시 때 내가 매출이 얼마였지? 여튼 억이 절대 안 되는 그 수준이었어요. 그냥 작은 카페. 확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확장을 하고 내가 온라인 사업도 뭐 좀 하고 싶고 이러니까 근데 모르겠어. 뭐 무슨 대출을 해야 될지. 그리고 또 많이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사람마다 대출을 받는 종류와 필요한 게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. 그냥 그래 제1금융권부터 가자.
그냥 가가지고 이제 번호표 뽑고 대출 창구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다리다가 띵동 이러고서 가가지고 이제 앉았죠.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? 이렇게 하시길래 아 제가 지금 카페를 하나 하고 있는데 대출이 좀 필요해가지고 얼마까지 가능할지 해가지고 왔습니다 했어요. 사업자 등록증이랑 막 챙겨야 될 거 다 챙겼어요. 막 이러고 세무사에 받아가지고 이러고 줬는데 쭉 막 확인을 하세요. 얼마가 필요하세요? 이래요. 1억이요.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신용도랑 이런 거 확인했을 때 1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가 이렇게입니다 했는데 이자도 높았어. 그때 처음 좀 된통 내가 너무 섣불리 갔구나.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 필요한 거는 내 성적표인 것 같아요. 지금 우리 업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다. 보통은 저처럼 공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. 연매출 있잖아요. 연매출이 곧 내가 살 수 있는 공장의 가격이다. 이런 공식들도 말을 해요. 그래서 연매출이 10억이 나오면 10억짜리 공장 살 수 있고 20억 나오면 20억짜리 살 수 있고 하지만 업종마다 그 순이익이나 마진이 워낙에 다르니까 진짜 그냥 단순 공식 내 성적표를 가지고 가서 이제 내 플랜 내가 꾸린 그 사업의 플랜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필요한 금액들이 나올 거고 얼마가 필요하다 또 시작을 해야 되고요. 은행에 가서 상담 받는 게 제일이긴 합니다. 내 주거래 은행이 있으면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? 근데 물론 나도 이거는 모르겠어. 이거의 원금 상환을 진짜 언제 할 수 있을지 이 이자를 계속해서 잘 버틸 수 있을까? 물론 버틸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거를 도전을 한 거긴 해도 예상치 못해서 코로나 때처럼이라든지 그럴 때 금리 폭등하는 거 있잖아요. 지금 금리 폭등하면 저도 이제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내가 이만큼의 대출을 끌었을지언정 내 장소와 저의 자산이 생긴 거잖아요. 이거는 또 하나의 자신감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소스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목표 의식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나한테 이만한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저는 이만한 것들을 전부 다 쳐버리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더더더 많이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게 이제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이거를 다 해내는데 3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한 70살까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. 또 이 엄청난 무게감을 견디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열심히 할 거고 커피 교육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원두 사용해 주시는 분들 저희는 무조건 더더더 맛있게 만들 거고요. 더더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슬로건 있거든요. 저희 당신의 커피가 맛있어질 수 있도록 그대로 계속 할 겁니다. 유튜브에서 항상 그러시잖아요. 닥치고 그냥 시작해라. 그 문장처럼 어떤 일에 대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닥치고 빨리 하십시오.